저희는 성신여자대학교 국문학과 18학번 정가연. 저는 박소영입니다. 지금부터 재학생 멘토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는 전공 소개, 학과 생활, 졸업 후 진로 방향, 궁금한 점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 성신여대 국어국문학과는 3가지의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 국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전공 분야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식과 함께 창의력을 키운다. 둘째, 우리말과 우리 문학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통해 전통 문화의 가치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이해한다. 셋째, 수준 높은 인문 지식의 함양과 실무적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고 실천한다. 이렇게 3가지의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3가지의 교육 목표는 학과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더 있다면 학과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희 국문학과는 우리말과 우리 문학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를 하는 학과입니다. 국어국문학과 수업은 크게 3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바로 국어학, 고전문학, 현대문학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추가로 한국어 교육, 교직 수업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국어학에서는 현대 및 이전 시기의 국어의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등을 배우고요. 고전문학에서는 개화기 이전 시기의 소설, 시가, 한문학, 구비문학 등을 배웁니다. 그리고 마지막 현대문학에서는 개화기 이후의 시, 소설, 희곡, 평론 등을 배웁니다. 조금 딱딱한 얘기였는데 뒤에는 저희가 좀 경험을 말하면서 좀 느슨한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PPT 화면에 있는 수업들은 성신여대 국문과에서 진행하는 수업들이에요. 영역은 이제 각 학년에 배정된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1영역은 1학년이 듣는 수업, 2학년은 2영역은 2학년이 듣는 수업, 3학년은 3학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서서 저희 성신여대 국문과가 국어학이랑 고전문학이랑 현대문학을 중심으로 수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어학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는 이 파란색 글씨로 써 있는 국어 문법론, 국어사, 국어 어휘론과 같은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고전문학과 관련해서는 고전문학사, 옛노래의 세계, 판소리계 소설가 매체 이런 수업이 이루어지고, 현대문학과 관련해서는 초록색 글씨 보시면 현대문학사, 다매체와 서사 읽기, 현대시 특강과 같은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수업들을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개론 수업 이외에 이제 저희 국문과만의 특이한 수업을 몇 개 설명하자면 대표적으로 창작 수업이랑 응용 국어학 수업들이 있습니다. 먼저 창작 수업은 시창작론, 현대문학 창작론, 방송작가 실기론 등이 있는데요. 실제로 시나 소설, 라디오 프로그램 아니면 예능 프로그램 등을 창작하는 실기 수업을 통해서 그가 마음속에 품어왔던 창작 능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공자이신 교수님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그간에 숨겨왔던 창작 능력들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특이한 수업으로는 응용국어학의 이해랑 한국어 정보 처리가 있는데요. 요즘 아까 수업에서도 인문대에서도 인공지능을 결합해야 한다, 빅데이터를 저희의 지식과 결합해야 한다 이런 소리 많이 들으셨잖아요. 실제로 국문과에서 사용하는 지식과 전산적 지식을 많이 결합을 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에서 미리 이러한 경험을 해볼 수 있게 수업을 마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컴퓨터를 사용해서 실습 수업을 해서 말뭉치를 처리하는 방법 아니면 형태소를 분석하는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는데 제가 이제 4학년이다 보니까 3학년이다 보니까 미리 들어봤는데 꽤 재밌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들어와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자료는 이제 대학 수업에서 고등학교와 다르게 뭘 하는지 궁금해 하실까봐 넣어봤는데요. 우선은 여기 되게 스스로 목을 메어 죽는 사람을 살리는 방법, 물에 빠진 사람을 살리는 방법 이런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써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국어사 시간에 들은 내용인데, 수업 내용인데 이게 이제 고전 옛날 책인 구급 간이 방언회라는 책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교수님들이 학생들이 지루하지 않게 좀 재밌는 내용들을 뽑아서 이거를 하나하나 풀이하는 방법을 배우고 발표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갖고요. 이 옆에 있는 워드 클라우드는 제가 이제 앞서서 김일환 교수님 수업 때 들었던 한국어 정보 처리
수업 때 제가 직접 기사를 모아서 만들어 본 워드 클라우드인데요. 대학교에 오시면 이런 과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이는 2019 올해의 문제소설이라는 책은 제가 현대소설 수업을 들을 때 들었던 책인데, 그리고 옆에는 이제 교수님 수업 들으면서 필기했던 사진들을 붙여 놓았는데, 제가 2019년에 들었던 건데 2019 문제소설을 바로 가져오셔서 교수님들이 수업을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책을 국문까지만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이거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서 혹시 뭐 책 읽고 싶은 거 추천해달라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이거 2020년에도 나오고 매년 출간되고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 있으면 금방금방 쉽게 읽히니까 사서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옆에는 판소리 보러 간 사진인데요. 이제 국문학의 2회 시간 때 교수님께서 판소리 한번 보러 가자 해가지고 이제 친구들이랑 동대 옆에 있는 그 판소리 하는 곳에 가서 동기들과 같이 한 4시간 정도 판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수업을 재밌게 하시려고 교수님이 체험 수업도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대학 수업도 마냥 지루하지만은 않다, 이런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전 다음으로 이제 학과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학교 생활 되게 기대 많이 되시잖아요. 이렇게 딱딱하게 수업만 하는 거 아니고 다양하게 재밌는 활동도 많은데요. 저희 과에는 이제 목고지라고 해서 이게 순우리말로 놀이잔치 그 밖에 다른 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 이런 뜻인데요. 저희 MT 행사가 있고요. 여기서는 당연히 선후배 간 친목 도모도 하고 뭐 먹고 마시고 대화하면서 학교 생활 꿀팁들도 얻어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학술제가 있어요. 저희 국문학과에는 학회가 있는데 고전문학학회, 현대문학학회, 북극성은 시 관련 학회고요. 그리고 창작학회, 언어학회 등의 학회들이 있어요. 저는 고전학회에 들어갔었고 이렇게 학회들이 1년 동안 이제 약간 동아리처럼 가볍게 활동을 하면서 성과들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그걸 학술제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소강당 같은 걸 빌려서 연극 형태로 풀어내게 되는데 저희 고전학회 같은 경우는 배비장전이라는 옛날 문학 작품을 각색해서 저는 이제 한복을 입고 막 연기 같은 걸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되게 부끄럽지만 되게 추억도 많이 생기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문과에서는 학술 답사를 춘추로 원래 갔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간지 되게 오래됐어요. 저 같은 경우 군산에 다녀왔던 기억이 있고요. 2박 3일 동안 약간 MT처럼 가면서 실제로 이제 작가분들이 사셨던 곳, 서정주 시인생가도 가보고 김유정 문학관 이런 곳을 가보면서 그 작가님들이 이제 뭐 글을 쓰셨던 그런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 이렇게 학과 사진 활동 사진이 있는데요. 여기 김일환 교수님도 강의하셨던 분도 여기 계시네요. 그리고 또 저희 학과에는 향란어문이라는 책이 발간되는데요. 이제 매년 저희 학우들이 뭐 수업 시간에서 했던 거나 또 창작했던 글들을 모아서 문집을 만들어서 매년 발간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뭐 소설이나 뭐 서평, 뭐 창작한 시 이런 것들을 싣게 되고요. 저도 뭐 고전 관련 글을 하나 넣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과에는 한글날 행사도 하고 있고요. 한글날 행사에서는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훈민정음 반포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로 진행이 되고, 한글날 이제 10월에 진행이 되는데요. 이게 직접 나가서 시민들에게 뭐 손글씨 이벤트를 해준다든지 뭐 중간에 유명한 시를 이제 가져와서 중간 구절을 맞추게 한다든지 그런 이벤트들이 진행됩니다. 여기 실제 사진들이 있고요. 여기 향란어문 책에서 이제 제가 실었던 글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국문과 나오면 뭘 하냐 이런 질문들 많이 되게 받아서 저희가 답변으로 좀 졸업 후 진로를 적어 보았는데요. 일단 크게 4가지로 나눠지긴 해요. 보통 이제 작가, 교육, 문화산업, 학술연구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 있는데요. 제가 작가에는 뭐 시인, 소설가, 아동문학 작가, 방송 작가 이렇게 4가지를 써놓았어요. 근데 저희 학교에서는 대부분 방송 작가로 많이 취업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요즘 유튜브 콘텐츠나 TV 예능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방송 작가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학과 수업에 방송작가 실기론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직접 방송작가가 돼 보는 건데 그런 수업을 들으면서 한 차례 경험을 하고 흥미가 생겨서 방송작가로 진로를 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 분야는 주로 이제 중고등학교 교사나 국어 과목 학원 강사로 진출을 하시는데요. 일단 국어 교사가 되려면 복수 전공으로 교직을 선택해서 2급 교원 자격증을 딴 후에 대학을 졸업한 후에 임용고시를 봐서 국어 교사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학부 때 교직을 복수 전공을 하지 못했다면 학부 졸업 이후에 교직 대학원에 가서 국어 교사가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화산업 분야인데요. 공연사나 광고사, 출판사에 취업을 하시거나 아나운서가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국문과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지식을 좀 결합하기 위해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복수 전공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으로 진로를 가지고 계시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학교 들어와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복수 전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학술 연구 분야인데요. 이 경우에는 보통 대학원에 진학해서 연구자와 교수로 진출을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보통 연구자로 진출을 하시면 우리말 연구소, 국립국어원, 한국학연구소 등의 연구소에 취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수는 일단 저희 학교에서도 교전 소설을 가르치고 계시는 신지열 교수님이 이제 성신여대 학부를 나오시고 성신여대 석사, 박사과정 마치신 후에 현재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또 이제 마지막에 데이터 분석가를 넣어놨는데 앞서 수업에서 많이 말씀 들으셨죠. 요즘에 IT 기업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국문과를 나오신 후에 취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실까봐 추가로 더 넣어보았습니다. 주로 진출하는 분야가 네 가지라는 것이지 꼭 이 분야에 국한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딱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대외적으로 나와 있는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성신여대 국문과 출신 선배님들의 취업 정보를 나열해 보았는데요. 그냥 대충 살펴보아도 기자나 아나운서, 작가 쪽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Q&A를 많이 주셔서 궁금한 점 질문 응답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일단 국문학과 장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당연히 학문적으로는 우리나라 고유의 말과 글을 배우고 또 뭐 맞춤법 지식도 당연히 많이 더 신경 쓰게 되고요. 또 어휘력, 뭐 글쓰기, 말하기 능력 등도 신경 쓰면서 더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회가 개설되어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또 답사나 또 아까 말씀드렸던 관련 행사들을 통해서 지식이나 뭐 체험, 지식뿐만 아니라 이제 체험도 하면서 다양하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도 분야별로 되게 출중하시고 되게 다들 사람도 되게 좋으셔가지고 되게 재밌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문과 진학 전에 꼭 읽어봤으면 하는 책이 있나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정해진 거는 진짜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종합 전형으로 입사가 아니라 이제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제가 읽었던 책들도 그렇게 국어에 관련되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국문과를 오고 싶어서 이제 지원을 했었는데 자기가 어떤 분야에 관심 있는지 알아보면서 다양한 분야 책을 읽는 거를 더 추천드리고요. 뭐 유명한 작가 작품도 좋고 유명하지 않은 작가 작품도 좋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강의 때 많이 들으셨지만 뭐 언어학 관련, 뭐 데이터 관련 책들도 다양하게 읽어보시고 뭐 사전 편찬 관련 책들도 나와 있으니까 내가 이런 데 관심이 있나? 이렇게 뭔가 경험하는 차원으로 읽어보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어 성적이 좋지 않고 책 읽는 것도 안 좋아하는데 지원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에는 저희는 이제 대학이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을 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국문과의 책 별로 안 좋아하고 문학에 흥미 없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각자가 이제 개성이 다 다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문과 나오면 취업이 어렵냐 이런 질문도 주셨는데요. 정량적으로 취업 퍼센트만 따져보면은 낮게 나타날 수도 있어서 취업률이 너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기가 맞는 분야를 찾으면 국문과 나와서 취업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어떻게 보면 핑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문과에서 오히려 어휘력이나 뭐 글쓰기 능력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많이 신경 쓰고 배우게 되니까 이런 점들은 오히려 사회생활에서도 더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하고 또 개인이 만들어 나가는 거에 따라서 길은 어디에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문과 졸업이 영화 드라마 계열 직업 가지는데 도움이 되나요? 전 당연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도 많이 읽게 되겠고 그쪽으로 작가로 진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미컴 학과를 복전할 수도 있고 저도 현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복수 전공 중인데요. 뭐 이런 교양 수업들도 되게 많으니까 다양하게 이제 자기가 진로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목이나 전공을 어떻게 기록하나요? 이 질문은 아마 생기부 관련 질문이라 생각을 했는데 생기부 기재 방법은 사람마다 너무 달라서 이게 딱 정답을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어떤 걸 막 이렇게 국어 관련 활동만 적었던 것 같지 않고 제가 했던 다양한 뭐 동아리 활동 아니면 공부했던 경험 이런 것들을 이제 되게 진심으로 서술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서 네, 여러분들이 정답은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봉사 항목이 중요하냐 이 질문은 봉사 항목 자체가 절대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이제 봉사 시간은 많긴 했는데 이게 더 플러스가 됐다고 하지도 않으셨고 그리고 이 관련 질문도 뭐 종합 전형에서 받은 적이 없어서 네,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문과 성신여대 국문과에 오기 위해 필요한 역량에 대해 질문 주셨는데 당연히 뭐 글쓰기, 읽기, 말하기 이런 기본적인 역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생각보다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운 거라서 그리고 고등학교 때 공부하면서 접한 내용, 뭐 활동, 또 독서 경험, 뭐 학교 생활에서 뭐 다양한 이제 경험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너무 부담 갖지 않고 이제 자소서 이제 쓰실 거니까 그렇게 너무 부담 갖지 않고 이제 경험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학과 인재상 말씀드렸잖아요. 인재상을 보면서 이런 인재상을 원하는구나, 이런 과목을 배우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거를 잘 몰라도 더 열심히 배울 수 있다는 거, 좀 열정 있게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줘야겠다. 뭐 이런 방향으로 준비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이건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라서 정답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환학생 제도는 당연히 준비할 수 있고요. 학과 무관 준비할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여러분 다 잘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재학생 멘토링을 한 정가연 저는 박소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